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좌파와 종북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좌파로 하기도 하고 종북이라고도 종북 좌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종북 좌파와 그냥 좌파는 좀 구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국에 있어서의 좌파는 종북, 친북하고 결합을 하기가 쉽고 또 그동안 또 그렇게 해왔던 사례도 있지만 무조건 좌파라 해서 종북이다, 북한을 추종한다, 북한의 주장, 체제, 선전선도하는 걸 추종한다, 그렇게 결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사회라는 것은 세계 역사에 보기 힘든 그러한 3대 세습 체제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오늘 이재명 의원이 말한 절대 권력 중에서도 울트라 절대 권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전제군주 백성을 하나의 그냥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전제군주 시대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이라는 측면이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종전을 하면서 우리가 종전에 사인을 하지 않았지만 종전이 아니죠. 휴전협정을 하면서 반대했던 거죠. 같은 민족, 공산주의 체제에 신음하는 그러한 북한 인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북진을 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많이 하고, 우리 뭐 그 해방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대통령들이 뭐 나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접촉도 하고 이런 좌파 대통령들은 북한에 당연한 행사처럼 좌파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한번 다녀오는 게 뭐 의례적인 행사처럼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단된 지도 70년이 넘었고 이제 머지않아 이제 100년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제 뭐 그동안에 경수로 뭐 협정하고 무슨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했는데 결국에는 핵무기를 개발도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ICBM 대륙간 탄도탄이라든가 이런 핵무기 운반 수단도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한 이런 것까지 이제 기술을 이제 해서 완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어느 한쪽이 특히 이제 미국이 북한을 그냥 무조건 별 징표도 없는데 선제 공격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겠죠. 아무튼 이제 핵무력도 완성이 되고 운반 수단 포함해서 이제 분단된 지도 70년이나 넘었어서 이제 짧은 시일 내에 북한에 이변이 없는 한 체제의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체제의 이변이 없는 한 남북 간의 통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금 현재에서의 통일, 이런 하나의 현재는 바로 망상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는 우리 민족끼리다, 이런 것들은 구닥다리 이론이고 잊어야 되는, 아니면 잠시가 아니죠, 한참 보류해 둬야 되는 그러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어떤 같은 피를 나눈 한 형제라는 그러한 개념보다도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공통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군사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더
오히려 더 친밀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새 시대의 논리다 이거죠. 옛날에는 뭐 우리 민족 이래서 뭐 한 팀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은 달갑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가슴 뜨겁지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북한 체제라는 것은 결국엔 세계사 유례없는 3대 세습 체제고 무자비한 독재 체제죠. 그거죠. 그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인민들이 좋은 점은 뭐가 있냐는 거죠. 실제로는 자본가는 없죠. 자본가 생산 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한 우리 남한같이 거대 자본은 없습니다만은 그 반면에 그 대신 사회 세력이라든가 이런 국가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세력, 사회 단체, 시민사회의 어떤 에너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 간부, 군부의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본가는 없지만 그 당 간부나 군대 간부 이런 사람들이 자본가나 다름없이 인민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죠.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게 뭡니까? 소유권은 없죠. 소유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소유권이죠. 우리가 전세 주택 임대차 전세 하는데 전세 계속 5년 10년 20, 30년씩 내가 계속 전세를 쓰면 사용하면 그게 누구 집입니까? 그게 소유하는 자의 집이에요, 사용하는 자의 집이에요. 결국에는 사용하는 자의 집인데 소유권은 없지만 그것을 나라의 통제하에 있다면은 그 나라의 통제를 담당하는 그러한 핵심 관료라든가 간부들이 바로 자본가나 다름없는 소유자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는 자본가가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이거고, 두 번째는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회의 통제 세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옛날에 옛날에 이조 시대에 삼정문란 이런 거 있고 했지만 그때도 양반들의 어떤 그 수탈이 심하기는 했지만 조용조라 해가지고 그 어떤 나라의 조세 체계, 군대 징발하는 체제, 특산물 그러한 징발 체제 이런 것들의 비리가 많아 인민들이 힘들어했고 또 그것을 징수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를 둘러싸고 관료들의 비위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옛날에도 관료들, 나라의 제도와 관료들이 인민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어떤 제도라든가 하나의 관료들의 행태 이런 것들이 인민에게 많은 피해를 요새도 주고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독점적인 기업 이런 것들에 이제 폐해가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이 국가 권력 폭력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 권력 많지야 하겠습니까? 무슨 우리나라에도 다음이나 카카오라든가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다 이런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지만 그러한 기업들이 독재 권력만큼의 어떤 횡포를 국민들에게 부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자본주의 어떤 기업들과 단체, 사회가 크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국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데한 비판이 있는 것이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이런 거대 기업들을 좀 공정하게 통제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고 있지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게 됩니까?
북한, 러시아, 중국 그걸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북이라는 거 북한을 따른다. 북한의 사상과 체제와 목적을 따른다. 이것들은 이제 구시대적인 한물간 아주 오래 전에 한물간 그러한 구시대적인 이론이고 주체 사상이라든가 김일성주의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 사이에 남은 건 뭐냐? 이 첫째 6.25 전쟁이 남았죠. 6.25 300만 사상자를 낸 동족 상잔의 전범, 동족 상잔의 전쟁의 어떤 원한이 남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같은 동족이라는 피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전쟁의 이게 이제 핵무기를 맞대고 이제 적대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한 것밖에는 없고 당분간 기대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북이라는 것은 우리가 좌파가 되었든 우파가 되었든 남한에서 따를 것이 못 된다 이거죠. 좌파라는 것이 어떤 단체, 전체를 중요시하고 좀 분배를 좀 중요시하고 같이 뭐 나눠 먹고 부둥켜 안고 가자 이렇게 이런 건데 자본주의는 또 우파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어떤 평등보다는 자유 이런 단체 전체보다는 어떤 개인의 독자성 이런 거를 우선시하는 건데 그러한 좌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이고 한데 이 세계에서 전부 이제 다 버리고 있는 그런 구시대적인 독재국가를 종북을 같은 민족이란 이유만으로 따른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인식을 분명히 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면은 김일성주의자다. 말하자면 이제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그런 셈이라면은 김일성주의 주체 사상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온 국회가 뒤집어지고 언론에 대해서 특별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를 밝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지 몰래 뭐 어떤 그러한 국민들 몰래 어떤 생각을 숨기고 있다가 이렇게 몰래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5년간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참을성이 그렇게 많아서 삶은 소대가리 앙청광수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뭐 답변도 않고 비난도 않고 대응도 않고 여러 가지 군사 훈련은 또 안 하고 뭐 참 나라의 대통령인지 안 그러면 국방을 팽개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인데 왜 그런지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이해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나라의 정치인들, 의사결정권에 있는 자들은 이 북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헌법에 물론 통일을 위한 노력 이런 게 있지만 이제 그러한 당분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때가 되어서 여건이 무르익으면 모르지만 같은 민족끼리라는 이유만으로 뭘 좋게 생각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그냥 햇빛만 계속 쬐면은 옷을 벗고 마음도 또 이렇게 계속 물자만 대주면
다 마음이 누그러지고 교류가 돼서 이제 동족으로서 협력이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헛된 망상을 버리고 냉엄하게 힘의 논리를 직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정치인의 행태를 국민들이 제대로 구별을 해서 내하고 동향이니 무슨 이런 생각이라든가 뭐 고향이 같다, 대학교가 같다, 어느 당 지지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국가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확실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을 뽑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좌파는 가능해도 종북은 안 된다. 종북 좌파는 안 된다. 북한의 체제와 사상과 주의를 따르는 종북은 있을 수가 없다. 구시대적인 사상이요,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